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일본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진실을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녀의 모든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일본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녀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왜 이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믿을 수 없는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학생 나카하라 유이입니다. 도쿄의 하늘이 흐립니다. 또다시 울리는 지진특보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같이 들리는 난카이 대지진 예측 뉴스. 불안한 도쿄의 일상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바라셨고, 저는 그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학업에 집중했고 모든 것이 계획된 삶처럼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기업 인턴십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집 공고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지진 걱정 없는 나라, 첨단 기술의 나라. 게다가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부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합격 통보를 받았죠.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먼 나라였거든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되었어요. 미디어에서 보던 모습 외에는 아는 게 없었고 우리 집에서는 한국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했죠.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업무 특성상 외국과의 외교 문제를 다루셨고 그 영향인지 한국에 대한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리셨고 가끔 뉴스 기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저는 한국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두워진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을 꽂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어 교재와 K-팝 음반들이죠.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한국 드라마를 보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SNS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늘 즐거웠어요. 그들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은 제가 배워온 것과 달랐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관심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최신 소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기술, 반도체, 문화 콘텐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는 넓고 세련된 느낌이었고 곳곳에 안내 로봇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었죠.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입국 심사 시스템에 놀랐어요. 공항철도를 타러 이동하면서도 신기한 점이 많았습니다.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배치되어 있었고 공항 내부에서부터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JR 패스, 지하철 패스, 버스 티켓이 모두 다 달랐거든요.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풍경이 점점 가까워지며 한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데. 솔직히 저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도쿄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IT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직접 가보기 전까지 저는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오래됐고 일본도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키오스크가 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결제 방식도 상상 이상으로 편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디지털 환경. 지하철에서 본 풍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의식도 인상 깊었죠. 일본의 노후화된 시스템과 비교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가 부럽기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명동 근처의 유명한 식당이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인들이 빠르게 음식을 먹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문은 태블릿으로 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이 직접 직원을 불러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이 나오면 로봇이 서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같았지만 실제로 로봇이 음식을 싣고 테이블까지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도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보편적이진 않아요. 한국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훨씬 빠르게 정착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제야 한국이 왜 디지털 강국이라고 불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에 있는 한 유명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카운터 옆에는 커다란 터치스크린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무인화된 매장은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터치스크린을 보니 메뉴가 한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주문을 하면 직원과 이야기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놀라운 건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현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카드와 간편 결제가 기본이었어요.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앱을 열고 결제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결제가 끝났고 몇 분 후 전광판에 주문 번호가 뜨면서 음료가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인 카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점원 없이 운영되는 카페가 많다고 했습니다. 앱으로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고 고객은 직접 가져가면 끝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카페에 가면 직원이 일일이 주문을 받고 계산대에서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보편화된 모습은 처음이었죠. 한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도 태블릿 주문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일일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직접 메뉴를 선택하면 주방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었죠. 공항, 지하철, 카페,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많지 않아서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은 따로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앱 기반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현금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은 정말 카드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구나 싶었어요. 그제야 한국이 왜 현금 없는 사회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과의 차이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인상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 안을 걸어다니니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궁궐을 둘러보던 중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895년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의 왕비를 살해했다고요? 가이드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킨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내용을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 처음 들은 명성황후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사실이었죠. 근정전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적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아픈 역사마저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죠. 도시의 모습도 사람들의 태도도 일본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도만 보고 직접 서울의 유명한 장소들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거리를 거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대로 가까운 전통시장을 들러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켜고 길을 따라갔는데 한참을 걸어도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한국어가 서툰 제가 어떻게 길을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죠. 일단 계속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점점 더 사람이 적은 한적한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익숙한 관광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한국어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고 그걸 눈치챈 그녀는 바로 일본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을 만나다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시장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스마트폰을 살펴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대로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여행을 한다고 자신만만했던 게 순간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쪽 방향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한국인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가 일본어를 잘해서 금방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혼자 다니기에 서울이 조금 복잡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도만 믿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시장 가는 길이 이렇게 헷갈리는 줄 몰랐죠?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시장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가게가 맛있는지,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등등. 그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한국어로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잘 가요. 저는 따라해봤습니다. 잘 가요. 그러자 그녀는 만족한 듯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본에서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보통은 정중한 거리감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 길을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일본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먼저 말을 걸고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길을 알려주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번이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낯선 한국인들이 저에게 불친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미디어에서 보는 모습과 실제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은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강단지 캠핑장 체험이었죠. 사실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저는 서울에서 캠핑을 한다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캠핑은 보통 산속이나 외곽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강 캠핑장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변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은 일본의 도쿄처럼 대도시인데 정말 캠핑을 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캠핑장 입구를 지나자 넓게 펼쳐진 공원과 깨끗하게 정리된 캠핑 사이트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 한가운데 있다고?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텐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비큐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된다고? 일본에서는 도심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원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강변에서 캠핑을 하면서 바비큐까지 즐길 수 있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가 점점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겹살 바비큐 체험이었죠.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삼겹살을 그냥 평범한 돼지고기 요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삼겹살 문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캠핑장에서 삼겹살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기 왜 이렇게 두꺼워? 일본에서는 보통 얇게 썬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삼겹살은 엄청 두껍고 두툼한 지방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기를 불판 위에 올리자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까지 불판에 올렸습니다. 김치를 같이 구운다고? 김치는 일본에서도 먹어봤지만 불판에서 구워 먹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쌈을 싸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추를 한 장 펼쳐들고 그 위에 삼겹살과 구운 김치, 쌈장을 올려 한 입 크기로 만든 후 한 입에 넣으면 돼.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쌈을 먹어보았습니다. 삼겹살의 바삭한 식감과 쫄깃한 고기 맛, 구운 김치의 깊은 풍미, 그리고 쌈장의 짭조름한 감칠맛이 입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고기를 간장 소스에 찍어 먹거나 소금만 살짝 뿌려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한 입에 싸서 먹는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그날 저는 삼겹살과 쌈장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긴 정말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있구나.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크게 떠들지 않고 피크닉을 해도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가 유지되죠. 하지만 한국의 한강 캠핑장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3-5 모여 바비큐를 즐기는 사람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가족들, 한강변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사람들, 그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너무 신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이게 한국의 캠핑 문화구나. 그날 밤 한강변에서 잔잔한 강바람을 맞으며 돗자리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더 이상 낯선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상 속 문화는 일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자유롭게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는 캠핑 앤드 피크닉 문화. 서로를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정돈된 공공장소 분위기.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강 캠핑장에 와서 이번에는 더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 일본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은 BTS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취향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대화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죠. 서툰 발음에도 격려해주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안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쿄에 돌아온 지 한 달, 또다시 난카이 대지진 특보가 울렸습니다. TV 화면에는 일본 전역에서 긴급 대비를 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에서 보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순간 저도 모르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건물들이 많았지만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한강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늦은 밤까지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이제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제 꿈을 조금씩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희망이 제 미래를 밝게 비춰줍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이 더 이상 남의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했고 사회는 발전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겼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도쿄에서 한국 기업의 일본 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제 책상 위에 있는 한국어 교재를 보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가끔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시며 미소 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벽일 수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느낀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며 함께 성장해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시작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디어에서만 보던 한국과 직접 경험한 한국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고 대화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